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비스포크 울트라 로봇 청소기 내돈내산 리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후기에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받고 이래서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삼성 감사 페스티벌 기간에 구입해서 한 달 처음 구매 주문일로부터 한 달 뒤에 물건을 받았지만 우려와 달리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후기간에 전달 일단 제가 만족했던 부분,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관리 편의성. 일단 자동 먼지 비움, 먼지도 자동으로 비우고, 그리고 물걸레 자동 세척하고 탈수 건조까지, 그리고 세척판도 셀프 클리닝. 이게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다 됩니다. 물론 다른 로봇 청소기도 프리미엄급은 이런 기능은 다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삼성은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물걸레도 제가 건조 뒤에 만져봤을 때 냄새도 없고, 그리고 물걸레 상태도 뽀송뽀송한 상태였고, 다른 사용자 리뷰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킴 방지 브러쉬도 제가 저희 집에 펫을 키우진 않아서 딱히 제가 빠지는 머리털 말고는 없는데, 제가 탈모가 있어서 좀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머리 브러쉬에 딱히 머리카락이 끼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청소할 부분이 없습니다. 직배수면 오히려 더 없겠지만 전 직배수 아니고 프리스탠딩이라서 그 정수하고 그리고 오물 비우는 거는 거의 전 이틀간 3번 정도 비우고 있습니다. 6번? 5번 청소해요. 그거는 편하다. 속이 하는데 관리까지 빡시면 힘들죠. 회전형 물걸레 하고 롤형 물걸레 있는데 확실히 회전형 물걸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 보안. 역시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이 보안을 잘 하고 있죠. 거기서 보듯이 로봇 청소기도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기가 털리면 털리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한 곳에만 전용 공유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든지, 그 공유기 설정에서 암호화 방식 같은 거, 3 같은 최신화 방식을 쓰든지.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이 부분은 좋은 것 같다 해서 하나 팁 드리면, 절전 모드, 여기 로봇 청소기 위에 보면 동작 버튼과 그리고 복귀 버튼이 있는데, 동작 버튼을 7초간 누르고 있으면 절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절전 모드 돌아가면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앱으로 조작이 안 돼서 만약에 해킹됐을 때 해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안 쪽에 활용해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전 모드를 푸는 방법은 오직 다시 청소기한테 가서 그 절전 동작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야지만 풀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앱으로 원격 조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 보안 쪽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하재, 이거 삼성 SDI가 배터리를 제조했는데 국내 제조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 배터리 하재 뉴스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 마지막 부분으로 소요기간, 외국 중국산 이런 로총 보면 수거 그리고 수리 이런 게 하는데 소요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기본 한 주에서 2주, 그리고 심하면 한 달까지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맞는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면 국내에는 소요기간이 굉장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삼성에 믿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역시 있습니다. 똑같이 외국 드림이, 로봇락 이런 데는 원래는 3년이었는데 지금 5년까지도 기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기본 1년을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구독하면 구독 기간만큼 보장이 되지만 구독 안 하시는 기본 1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이지 않을까. 기간이 다른 중국 업체에 비해 짧다고 생각합니다. 모바 같은 제품 같은 경우도 기본 1년 이렇게 하고 있고, 저가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 1년 중국산 제품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AS 기간 짧지만 이런 게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은 있습니다. 앨리스 보험이라고, 앨리스 전자 가전 이런 보험듯이 한 번 지불합니다. 저는 21,200원 지불했고, 이렇게 지불하면 추가 3년 가능해서 총 4년 가능합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앨리스 보험 들어서 기간을 꼭 늘리기 바랍니다. 처음 1년간은 그냥 삼성에서 받고,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서비스 센터에서 자기 돈으로 계산하고, 그 뒤에 보험 청구를 해서 그 금액을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 보험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은 꼭 보험 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 흡입력하고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처음 쓰신 분은 소음이 크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스마트를 보통 쓰고 있는데, 스마트나 일반 같은 경우는 소음이 그래도 낮습니다. 하지만 강력, 흡입력에 좀 불만을 붙어서 강력 쓰시는 분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흡입력, 가끔 빠뜨리긴 합니다. 강력하면 거의 만족하지만, 스마트나 일반 이런 설정하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청소를 청소기 하시는 분은 매일 청소 돌리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청소기 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잦으면 확실히 그런 부족해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단점 느낄 수 있다는 부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시 전력 일부, 제가 사진 첨부해드리는데 청소 안 할 때도 일부 전력이 소비가 된다고 스마트 앱에 나옵니다. 이게 작다고 하면 작을 수 있는데, 청소하는 거와 청소 안 하는 거에 전력 사용량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물과 청소기가 가끔 충돌합니다. 전선이나 기타 큰 장애물 이런 거는 솔직히 장애물은 굉장히 인식하고 잘하고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사된 철 제품, 옷걸이, 알루미늄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완하려고 경모서리에 보완제, 사진과 같이 부착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다리 같은 부분에 그 범퍼 역할 수 있게 고무 관련 보완결을 사진과 같이 껴서 이렇게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범퍼 가드라고 따로 파는데 로봇 청소기에 직접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일직선 구간 지나갈 때 처음에 접근하다가 일정 간격에서 멈춰야 되는데, 한번 접근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고 다시 접근하고 이래서 청소율이 좀 떨어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업데이트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산 다른 로봇 청소기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제그마 V70 신제품 나왔는데 확장함 굉장히 로봇팔이 길게 나와요. 걸레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비교하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런 것도 점차 업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제품에서 개선될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충돌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앱에서 설정할 때 기본 2cm 안전거리 유지 이렇게 설정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떨 때는 굉장히 떨어져서 여유롭게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가끔 보면 굉장히 벽에 밀착해서 사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거리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 인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머물면서 흡입하면서 닦는 시간을 길게 하고 있긴 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가장자리 청소할 때 오히려 더 천천히 청소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 먼지가 떨어져 있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솔직히 카메라가 정면에 보여요. 한데 그걸 제대로 인식 못했는지 그 앞에서 딱 꺾어서 청소를 안 하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펫 인식, 카펫 같은 경우도 원래 그러니까 카펫이 우리가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방식은 로봇이 인식해야 됩니다. 예, 카펫이라고 청소 결과 보고 하는데 거기서 카펫을 인식하면 카펫 설정 이렇게 떠야지 카펫 설정할 수 있기, 크기 범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많은 불만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룸의 매핑, 초기 매핑 업데이트 매핑할 때 그 문턱 이런 거 있으면 문턱 이런 거 원래 등반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광고도 하고 실제 사용도 가능하고 한데 이 매핑할 때만 이 기능이 작동을 안 해서 문턱을 못 넘어서 매핑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소 누락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 제가 구매한 이후로도 2번이나 업데이트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 저희 집은 문턱이 없어서 매핑이 너무 잘 돼갖고 청소 누락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업데이트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이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할 때 고려하시고. 다음은 제가 두 번째 청소할 때 복귀가 이상하게 잘 안 돼갖고 관련 한번 수정하니까 복귀가 잘 돼서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귀 하실 때 기기 편집 탭이 있는데 거기 방 이름과 스테이션의 맵 편집할 때 있는 스테이션에 있는 방 이름을 일치시키니까 최단 복귀로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 삼성이 알려준 건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혹시 복귀가 이상하신 분은 이렇게 조치해서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복귀 오류는 없었습니다. 앱을 켰을 때 들어오는 화면입니다. 앱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 여기 동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 동작 버튼, 이 버튼 누르면 동작 청소가 시작됩니다. 근데 청소 모드가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 방, 원하는 방을 체크해서 원하는 방에 청소시킬 수도 있고, 이런 모드와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구역 해서 자기가 구역을 이 부분까지만 할 거다 그러면 조정해서 이렇게 구역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주변, 아마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주변 청소가 미비된 모서리를 청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청소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청소, 세부적인 청소도 보낼 수 있는 위치도 지정할 수 있게 일단 청소 모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청소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 세부 세팅들이죠. 보면 먼지 청소 모드, 물걸레만 하는 거와 먼지 흡입, 그리고 먼지 흡입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그 다음 물걸레 다시 물걸레 모드로 하는 거와, 그리고 먼지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저는 이 한 번에 끝내는 게 시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왔다 갔다 중앙 부분을 먼저 왔다 갔다 하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가장자리 부분을 청소하고 하는 모드.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벽면, 가장자리 먼저 쭉 한 바퀴 돌고 중앙을 하는 모드. 그리고 마지막 모드는 지그재그, 이렇게 빠르게 청소할 때 이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밑에 있는 부분은 청소 세기 조정,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보통은 스마트로 하면 알아서 보니까 로봇이 가장자리 가면 가장자리나 자기가 청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위를 가면 청소 흡입을 세게 해서 강도를 올리고, 보통 일반 흡입으로 저소음이든지 스마트 했을 때 소음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력으로 했을 땐 확실히 소음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스마트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했을 때는 청소 성능이 약간 미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집에 있으면 저는 스마트를 추천합니다. 집에 없으면 그냥 강력으로 돌리면 청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 보면 한두 개는 빠뜨리긴 합니다. 그 옆에 약간 중간중간에 로봇
로봇 청소기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하면 청소 물걸레질 하면 수분이 마르니까 그 계속 물을 뿌려주는 주기에 대해 이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청소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설정하는 거. 이거는 방별로 세부 아까 했던 물 분사량, 뭐 정밀 청소 이런 것들을 방별로 세부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 순서대로 보통 청소할 때 스테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저는 스테이션의 위치를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 이동 지점 주방, 그 다음 서재 갔다가 그 다음 방하고 거실에서 바로 복귀하는 순서로 했습니다. 자기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서를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스테이션을 옵션 다시피 이걸 누르면 물걸레 세척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 건조 누르면 기계 청소 먼지통을 비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걸레 세척 간격 세척 주기를 하면 이 주기를 변경함에 따라서 그 물걸레 청소하다가 이 시간에 따라서 세척하러 갑니다. 저는 20분 했을 때 30평형 저희 집 청소하는 경우는 2번 갔고 25분 했을 때는 1번 가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이 주기 청소 물걸레 빨로 가는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가 물걸레 횟수를 주기 가는 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걸 하면 각방 청소 그 방 구역 나뉜 거마다 한 번 하면 바로 빨로 가고 이렇게 청소 물걸레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 이렇게 물걸레 세척하고 나서 건조하는 겁니다. 건조 보통 2시간이면 2시간을 세팅했는데 2시간 하고 제가 걸레를 만져봤는데 충분히 건조된 상태로 냄새도 안 나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소 비우는 시점 주기적으로 배출, 청소 끝날 때마다 배출 그냥 청소 끝날 때마다 배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는 청소 리포트 청소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그날 청소 때 단차 여기 매트 있는 위치인데 단차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추가해라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설정해도 올라가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설정 안 하고 알아서 하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보면 방해물 이런 것도 24시간 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되면 이 기록이 지워지기 때문에 보안상 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테이프로 묶어 놓은 건데 이걸 방해물로 인식합니다. 인식 결과 보내기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흰 선으로 표시된 거는 먼지 청소한 데고 그리고 뿌옇게 이렇게 한 개는 밀대로 물걸레질 한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그날 청소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청소한 면적 38m 되고 물걸레도 38m 되고 청소 소요시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청소 이것도 요일, 청소 방식 뭐 이렇게 세부 설정해서 예약 청소 할 수 있습니다. 방해 금지 야간에 이런 거 청소기 안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이게 주요 세팅이죠. 보시면 맥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청소 제외고요. 요거 하시면 이렇게 조동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청소 제외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청소 제외 물걸레 흡입 청소는 하는데 물걸레는 안 하고 싶다. 카펫 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상벽 여기 보이시는데 가상벽 세운 거 보이죠? 빨간 선에 여기가 베란다 여기 뒤쪽 베란다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 앞쪽 베란다인데 창문을 확인해 봤는데 여기 이 가상벽을 하면 창문을 열어놔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냥 창문을 열어놔도 청소를 시켜도 됩니다. 여기는 현관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금방 화장실 있는데 여기도 설정을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놓으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닥 단차 문턱 4.5mm 되는 곳 높은데 이걸 설정하고 그리고 계단식 단차 이중으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경사로가 있는 단차 뚜껑 매트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안내하는 거고 좀 단점 같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는 됩니다. 근데
이 오른쪽 방향으로 안 눌러지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밑에 돌아가는 버튼을 꾹 누르고 돌리면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돌아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조정하긴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그냥 크기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로 통과하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설정해서 로봇 청소기가 이 방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닥 단차 보시는 대로 하시고 카펫이 보면 바닥 환경 보면 결이 있을 겁니다. 그 결에 따라서 그 결 방향에 하시면 됩니다. 바닥 패턴이 저희는 가로 바닥 패턴이라서 가로가 있고 세로이신 분은 세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소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청소 효율 높고. 카펫 편집인데 카펫이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 편집, 방 나누고 가끔 로봇이 처음 매핑할 때 방을 자기 그냥 한 방인데 이미지로 나눌 때가 있는데 그때 방 합치기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방 합치기 누르면 방이 합쳐집니다. 방 나누기는 이렇게 하면 방이 나뉩니다. 방 이름 변경은 선택해서 이름 변경하시면 됩니다. 가구 편집은 뭐 가구에 따라서 추가하고 하시면 되고 편집 이렇게 1층은 이렇게 저장했고 2층 있고 3층 있고 이런 집에 따로 맵을 총 4개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맵을 저장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세부 설정으로 14cm 이상인 곳은 그냥 여유로운 높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낮은 높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낮은 높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로봇 청소기가 가끔가다 부딪힐 때가 있으니까 좀 더 부딪히지 말라고 2cm 안전주행 저는 이걸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한 번씩 부딪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안전주행 모드로 그냥 하십시오. 정밀 청소 좀 더 꼼꼼하게 청소한다고 합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복 청소 이거는 뭐 배터리 방전되면 안 되니까 안 하시는 걸. 요거는 설명해 보시면 충전 이어서 청소하는 거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러면 남은 면적이 적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가서 청소한다고 합니다. 물걸레 청소 속도 로봇이 천천히 움직이면 거기 물걸레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면 더 꼼꼼히 하고 싶은 분은 천천히 액체 인식 청소를 마친 후 한 번 더 그 오염구역을 판단되는 곳으로 간답니다. 요거는 저희 매트가 한 1cm 정도 있는데 2단계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따로 뭐 경계 설정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방해물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2단계 요거 설정하면 낮은 뭐 카펫이나 이런 거 1cm나 그보다 조금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창틀이나 이런 거 잘 통과합니다. 배설물 회피, 청소 제외구역 자동 추가 이걸 설정하면 자기가 멋대로 청소 제외시킬 것 같아서 이건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자동 인식 그리고 뭔가 잘 인식을 못한다고 싶으면 요거 한번 인식을 못할 때 요거 누르면 자동 센서 인식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 모니터링 이걸 키면 로봇을 자기 원하는 구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방향을 조정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은 키기가 좀 밤이라서 곤란해서 키진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 마중하기 이것도 마중 위치 설정을 보시면 여기 현관인데 로봇 청소기 현관을 바라보게 만들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중할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소리로 자기가 소리를 내서 이건 뭐 조명 특별한 건 없고요. 자동 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알아서 불 켜는 거 소리는 나온 안내음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어플 설명은 다 했습니다. 제가 단점을 좀 많이 말한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하기엔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뭐 여러가지 만족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너무 단점에는 그냥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느껴서 제가 영상에 담은 거고 실제 현재 있는 기능으로 만족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구매 적극 추천합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